양말을 3겹 신어도 발이 시리고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올려도 한밤중에 잠이 깨시나요? 손이 너무 차가워서 리모컨 버튼 누르기조차 불편하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지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발이 차가운 걸 나이 탓,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추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혈액순환 경보신호예요.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하지만 이 답답한 시림과 저림은 사라지지 않죠. 오늘 영상에서는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을 쫙 뚫어주는 6가지 생활습관과 몸속부터 데워주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장판 온도 올리는 것보다, 양말 한 겹 더 신는 것보다 몸속 난로를 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5분만 투자하시면 다음 주부터 손끝과 발끝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0대 김순자 어르신의 지난 겨울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양말을 1겹, 2겹, 3겹까지 신으셨죠. 낮에 TV를 보실 때도 손이 너무 시려서 얇은 장갑을 낀 채로 리모컨을 눌러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전기장판 온도를 최고로 올려도 새벽 2시, 3시에 발이 시려서 깨곤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며 몇 달을 견디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셨지만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한 시림, 저림은 여전히 김순자 어르신을 괴롭혔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발이 차가운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건강 문제예요. 그렇다면 왜 손발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걸까요? 우리 몸속에는 보이지 않는 난로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과 근육이죠. 이 난로가 제대로 작동해야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난로가 점점 약해집니다. 첫 번째 원인,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탄력을 잃어요.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피가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가지 못합니다. 특히 손끝, 발끝처럼 심장에서 먼 부위는 혈액이 잘 도달하지 않죠. 두 번째 원인,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난방 공장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열이 발생하고 혈액을 온몸으로 밀어주는 펌프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면 열 생산이 줄고 혈액순환도 약해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를 올려보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원인,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걱정이 많거나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긴장하면 혈관이 꽉 조여지죠. 마치 호스를 손으로 꽉 쥔 것처럼 피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가운 손발은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속 순환 엔진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혈관이 조여지면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흔한 실수일, 겉만 데우기. 손발이 차가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기장판 온도를 올리고 핫팩을 양말 속에 넣고 두꺼운 옷을 1겹 더 껴입으시죠? 안타깝게도 이건 겉만 따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피부는 뜨거워져도 우리 몸의 혈관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 더워졌네? 열을 식혀야겠다. 그래서 혈관이 오히려 수축해버립니다. 순간은 따뜻하지만 조금 지나면 더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따뜻함은 몸속 순환이 풀릴 때 생깁니다. 흔한 실수인, 카페인 과다 앤드 수분 부족.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3잔, 4잔씩 드시거나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카페인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좁힙니다. 마시는 순간엔 따뜻한 느낌이 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손발이 더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기름진 국이 식으면 굳어버리듯이 혈액순환이 막혀버리는 거죠.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기억하세요. 따뜻하게보다 중요한 건 순환하게입니다. 겉을 데우는 게 아니라 몸속 혈액이 쫙쫙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몸속 난로를 깨우는 6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6가지는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께 권해드린 방법들입니다.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다음 주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실천법 1. 아침 첫 3분 손발 깨우기. 첫 번째, 아침 첫 3분 손발 깨우기 운동입니다.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털듯이 흔들어 주세요. 털털털. 이렇게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을 꽉 쥐었다가 쫙 펴주세요. 이걸 각각 10번씩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어 있던 혈관이 눈을 뜨고 온몸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3분이 하루의 체온을 결정짓는 황금 시간이에요. 실천법이 미지근한 물 7잔. 두 번째, 하루에 미지근한 물 7잔 마시기입니다. 차가운 물 말고 체온에 가까운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드세요. 이건 몸속에서 하는 족욕이에요.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첫 잔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천법 3. 식후 5분 걷기. 세 번째, 밥 먹고 바로 앉지 말고 5분 걷기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게 되면 혈액이 모두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그럼 손발로 가는 피는 더 줄어들죠. 식후 5분만 천천히 걸으면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천법 4. 저녁 족욕 10분. 네 번째, 저녁엔 따뜻한 족욕 10분 루틴입니다. 뜨겁지 않게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가주세요. 여기에 생강 조각 몇 개나 천일염 한 스푼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혈류 확장 효과가 커지거든요. 발이 따뜻해지면 그 열이 온몸으로 쫙 퍼집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밤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실천법 5. 다리 근육 키우기. 다섯 번째, 다리 근육 키우기입니다.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보세요. 서 있을 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 앉아 있을 때 무릎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하루에 1분씩만 해도 손발 온도가 달라집니다. TV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실천법 6. 순환 명상. 마지막 6번째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순환 명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이 꽉 조여진다는 거 기억하시죠? 잠자기 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기운이 내 손끝, 발끝까지 스며들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혈류가 완화되고 체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도 따라서 따뜻해집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1. 아침 3분 손발 깨우기. 2. 미지근한 물 7잔. 3. 식후 5분 걷기. 4. 저녁 족욕 10분. 5. 다리 근육 키우기. 6. 순환 명상. 이 6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다음 주쯤이면 손끝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속부터 데워주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 몸속 난로를 태우는 연료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음식은 시니어 여러분의 겨울철 최고의 친구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불립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고 온몸에 열을 돌게 합니다. 생강차나 생강꿀물로 드시면 좋아요. 생강 한 조각에 뜨거운 물을 부어 5분 정도 우려내세요. 여기에 꿀 한 스푼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하루 12잔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맑게 만드는 최고의 식품이에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러우시면 구워서 드시거나 장아찌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쪽에서 2쪽만 드셔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과 혈류 개선에 동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계피차가 가장 간편합니다. 계피 스틱 1개에서 2개를 뜨거운 물에 10분 우려내세요. 대추나 생강과 함께 끓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계피차는 겨울철 최고의 순한 음료예요. 네 번째, 대추입니다. 한방에서는 대추를 기혈을 보강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기혈이 잘 돌아야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대추차로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몇 알 넣어보세요. 계피, 생강과 함께 끓이면 삼합차가 되어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대추는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피가 잘 흐르게 해줍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아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침이나 간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소금 없이 볶은 것이나 생으로 드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 혈관 확장, 마늘, 혈액을 맑게, 계피, 혈당 조절 플러스 혈류 개선, 대추, 기혈 보강, 견과류, 혈관을 유연하게. 이 5가지를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아침엔 견과류 한 줌, 식후엔 생강차나 계피차 한 잔, 요리할 땐 마늘 한두 쪽. 이렇게만 하셔도 몸의 온기가 하루 종일 유지될 겁니다. 우리 몸은 따뜻할 때 가장 잘 회복합니다. 따뜻한 몸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따뜻한 마음은 다시 몸을 데워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 중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돌고 밤잠도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발 시림 경험이나 효과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